회의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원내 대책 회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정 연휴가 긴 관계로 하루 당겨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연휴에는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민심 청취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청취한 민심이나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반영해서 여당다운 책임 완수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수십 년 만에 혹한이 닥치고 있습니다. 혹한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잘 점검하셔서 사건 사고라든지 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에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서 춥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거의 이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약 34만 명이 지난 1년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고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427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또 정책이 실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챙기셔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동안 해외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를 다녀오셨는데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그것과 별개로 48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양해각서에 따른 성과가 별도로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원전 협력 약속 등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스위스 방문에서는 세계 1위의 풍력 터빈 제조업 기업인 베스타스 그리고 노바티스와 머크로부터 8억 달러 상당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베스타스는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아태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의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범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 또 세계 시민의 자유확대를 위한 연대에 대해서 연설함으로써 세계적인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10분 발휘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군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UAE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고 격려하는 가운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또 2018년 1월 2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 라디오에 나와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5월 10일 연합뉴스에도 이란은 물론 이란의 주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했고 2020년 8월 24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란 위협 앞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손잡는 아랍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안보 때문이다. 최대 위협 이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2020년 1월 9일 중앙일보에는 한국을 적으로 명시하고 UAE도 적국으로 명시한 그런 기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8일 동아일보에도 UAE는 이란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평소 이란을 주적으로 여겨왔다. UAE의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 다음에 2018년 2월 월간조선에도 이란을 자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간주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이란이다. 수없이 반복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아크 부대에게 아랍에미레이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인데, 그리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인하지도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정이가 더 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국익 외교 앞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외교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하여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합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 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기술과 국민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 과학과 사회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갈라파고스 섬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과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대장동의 몸통은 국민의힘이고 주범은 윤석열 후보라고 공격하는 뻔뻔함과 대담성을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엔 늘 밤의 세력과 이권에 목마른 토착 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자유롭게 법을 짓밟아 천문학적 부당 이득을 본 자들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같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이 장차관을 맡거나 청와대에서 정책을 좌주하지 않은 끔찍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퇴행과 국가적 붕괴를 막은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검찰에 의해 밝혀지자 그 후안무치한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적제거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지지층을 향한 구애의 손길을 애절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는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에 의해 범죄 혐의를 법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야당 파괴라고 합니다. 누가 야당을 파괴한다는 말입니까? 야당 파괴라면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이 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자당의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들에게 왜 야당 파괴라고 말을 못합니까? 범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 검사들이 헐렁하게 수사를 할 땐 왜 정치검찰이고 검찰 독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몸통이고 윤석열 후보가 주범이라던 그 조급함과 뻔뻔함은 이제 그만 보이십시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A 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간첩 혐의자가 2년 넘도록 자유의 몸으로 다니며 다른 간첩 혐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기무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이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 안보 기관들입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간첩들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기능을 박탈해버리면 간첩들은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있으나마나한 기관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묵살하고 5년 동안 사실상 민노총과 한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명백한 이적 행위를 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공안 통치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간첩일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공안 통치라는 정치적 용어로 간첩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적 행위일 것입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다는 기쁜 마음도 전해주셨지만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질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뛰라고 만들어준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지고 정작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민주당은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고 숱한 내로남불과 갈라치기로 법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국민들께서는 다시금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발목 잡으며 구태정당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설 민심 청취 결과라는 명목으로 한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 그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한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상인들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또 대학가에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들었다는 설민심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에게 들은 것입니까? 정작 귀 기울여야 할 진짜 민심은 외면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 일축하는 민주당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한결같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자신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검찰 소환에 온 지도부를 대동하고 나서며 개선 장군 행차하듯 하더니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혼자 가겠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숱한 의혹에 대해 서울 민심 청취 결과라고 고작 내놓은 반응이 야당 탄압이라는 철진한 프레임 수욕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구태여 연한 선전선동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민주당이 정작 윤석열 정부의 큰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혼밥 외교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내고 있는 경제 외교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실제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순방 리스크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지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라는 군 최고 통수권자의 주문조차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소재로 삼는 민주당의 매국적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은 이제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국권을 텅텅 비게 만들며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새해 벽두부터 30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그것도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다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기이한 행태에 국민들께서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설 명시면 명확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민주당은 누굴 위한 정당이냐? 의회 권력을 쥔 채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 민생을 위한 협치를 기대하기가 더는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힘이라도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해라는 각오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2023년이 힘차게 도약하는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